지금 사실 그 부장님 같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약간 이 돈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네.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제일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잖아요. 네네. 근데 저희는 그러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예.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나서 미국 재무부가 야금야금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.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. 네. 이게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사실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뭐 10월 이후 작년 10월 이후에 조정이 좀 있었긴 하지만은 뭐 올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고 있고 사실 뭐 미국 내에서도 소비 지표들이 그렇게 막 크게 망가지지 않는 그림들은 사실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 돈이 네.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 네. 자체가 일단은 이제 힘을 좀 주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네. 일정들을 보면은 이게 뭐 계속 아마 디폴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만기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못 갚을 수 있어서 예, 네. 그래서 협상이 잘 돼야 된다 네. 이런 기대치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 CDS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용위험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림들도 사실은 지난달에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. 이 그림들의 뒤에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얀 선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. 이게 결국 이게 재무부의 그 현금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. TJ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네. 현금 잔고라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그 국채 채권을 발행해 놓은 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. 그리고 또 뭐 저걸 가지고 저 잔고를 가지고 결국은 뭐 재정 활용도 해야 되는 거고 지출이 다 돼야 되니까요. 뭐 공공기관 뭐 월급도 줘야 되고.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저렇게 있다가 뚝 떨어진 거죠. 네, 맞습니다. 저게 어떻게 보면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계속 채워놔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면 뭐 세수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거치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재무부가 그 말 그대로 곡간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세수는 그만큼 안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국채를 더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채 한도가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빚을 더 못 만드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빚을 더 내서 돈을 써야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돈 쓰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막혀 있었던 거죠. 한도를 다 찼던 겁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한도는 2년 동안 이제 상향을 하기로 했죠. 근데 결과적으로 저 곡간을 채워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정부가 현금 써가지고 현금을 썼다는 거는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돈이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시장에는 사실 유동성이 풀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빚낼 수 있어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하니까 반대로 시장의 돈을 미국 정부가 흡수하고 있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이제 어제 이제 또 계획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이제 4,250억 달러까지 잔고 좀 채워넣는 과정들을 진행하겠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시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연내 1조 달러 이상의 그 채권 발행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돈을 말씀하신 대로 빨아들이는 효과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작용으로 저희가 보는 것들은 이게 채권 발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수요랑 공급으로 보시면 됩니다. 채권이 많이 이렇게 찍혀 나가면은 이거를 사기 위한 돈들이 사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게 됩니다. 채권을 더 싸게 사려고 하겠죠. 채권이 많이 나왔으니까.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단기 금리 쪽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약간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아까 그 차트도 보시면은 이게 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보시면은 그 TJ 그 하얀 선이랑 그 S&P 500이 주황색 선인데 얘가 좀 거꾸로 가는 반대로 흐름들, 가는군요. 좀 보입니다. 이게 지금 특히 이게 그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더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완전히 반대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은 주식시장에도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부가 돈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들 주가가 좀 끌어올리는데 지금은 사실 반대로 돈을 흡수하고 약간 재정 지출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좀 지출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동결을 해놓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게 실제로 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시장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는 이게 연초부터였잖아요. 미국 정부가 빚을 못 낸 게. 그러니까 한 거의 반년 동안 빚을 못 내다가 갑자기 또 채권도 발행하고 하니까
이거를 서서히 했으면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이 마른다? 막 이러니까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네네. 이거를 자기들끼리 정치적인 싸움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맞습니다. 그게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면서 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군요. 예, 맞습니다. 이런 경계감들이 좀 커져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약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화가 더 잘 될 텐데 네. 지금은 여기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채권 수요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들이 있고 그런 안 그래도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. 7월에는 적어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갑자기 또 미국 정부가 돈을 시중에서 좀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약간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.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.